지식공장장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당제국 태종인 이세민입니다. 중국에선 그야말로 세종대왕급의 유명한 인물입니다만 정작 내용물은 세종보다는 태종과 더 닮아있는 사람이죠. 2대 군주이면서 사실상의 건국자라는 사실도 의외로 소시민적이 있는 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통치기간이 태평성대였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의 통치는 정권의 치라 불렸습니다. 수나라 말기는 후한 말기와 같은 군웅할거의 시대였죠. 이연이 거병하자 이세민은 그 뒤를 따릅니다. 이렇게 이연은 패권을 잡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빼어난 공을 세운 것이 장남인 이건성이 아니라 차남인 이세민이었다는 거죠. 이연은 장남인 이건성을 태자로 만들고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626년 이세민은 수하들을 이끌고 장안의 현무문에서 형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급습해 살해합니다. 그리고 당태조 이연에겐 형제들이 모반을 꾸몄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연을 압박하여 제위를 얻어냅니다. 제위를 얻은 다음에는 후환을 막기 위해 이연을 유폐시켜버리죠. 마키아벨리가 말했죠. 정치와 도덕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도덕과는 거리가 먼 이세민입니다만 정치력은 뛰어났습니다. 당은 유례 없는 전성기를 맞죠. 이세민은 직접 군을 이끌고 주변을 제압하여 국방을 안정시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방현령, 두여희라는 뛰어난 정치가가 국내를 안정시켰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보면 태종과 비슷한 면모를 보입니다만 이 사람은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구려 원정을 한 것이 그중 하나죠. 직접 원정군을 지휘한 터라 체면이 말도 아니게 됐습니다. 또한 후계자 문제도 깔끔하지 못했죠. 결국 고민 끝에 얌전하고 순한 고종을 앉히지만 아직 건국 초기인데 이런 군주가 앉으면 국가가 혼란해집니다. 당연히 당태종 사후 무측전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해지는 원인이 되지요. 게다가 중국 황제들이 벌이는 공통적인 기행, 장수하고 싶어서 이상한 약을 복용하거나 무당들에게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난세를 극복하고 20세의 황제가 되어 영토를 넓히고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것은 물론이요, 예술까지 크게 발전시킨 슈퍼맨이기도 하지요. 다만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역사서가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당나라 때부터입니다. 즉 이것은 이세민의 업적이죠. 그 이전의 역사는 진수의 삼국지, 사마천의 사기 등의 개인 저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점에서 조선과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조선의 경우 원래 고려실록이라는 실록 시스템이 있었고 초창기 조선 건국 때 왕과 관료들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왕도 실록을 볼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진 반면 당나라는 훨씬 이전의 시대이죠. 이 경우에는 역사서 편찬을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직접 자기가 편집한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당태종의 다른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찬탈한 과정, 국가를 통치한 과정이 너무 멋지게 그려져 있죠. 아버지 이연은 유유부단하고 형과 동생들은 너무 폐악질만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기록에 의하면 이연은 강단 있고 결단력 있는 무장이었다고 하지요. 사실 이런 역사의 약치기는 어느 나라든 다 있습니다. 심지어 태종의 왕자의 난도 30명이 일으킨 것이며 그 정당성에 무릎을 꿇고 성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믿습니까? 실록이 아닌 기록에 의하면 태종의 부대가 남산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역사학자들은 그가 이렇게 기록에 집착한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의 즉위죠. 제 아무리 이리저리 포장해도 황태자인 형과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그의 출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서에는 이세민이 노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만 학자들은 그가 말을 활용한 경기병을 활용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비족 계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유난히 귀족 문화를 꽃피우는 데 집착한 것도 한족 문화에 광적으로 집착한 것도 이세민이 선비족이란 말을 한 사람들을 유형, 사형에 처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는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정말 신경 쓴 것이죠. 조선에 실록의 기록을 남긴 사관이 있다면 당에는 기거주란 지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황제를 포함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세민은 이것을 여러 차례 보려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직접 역사서를 편찬하기도 했으니 아마 봤겠죠? 그래서 중국 역사는 이때 버릇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후로도 황제가 직접 역사서를 멋대로 고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역사에는 과장이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것이 하나 있죠. 이세민의 군사적 재능과 통치력입니다. 황제가 직접 군을 끌고 다른 지역을 정벌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세민의 군사적 재능은 사실이라는 것, 또 하나는 자기가 없어도 국가가 통치되도록 시스템과 견제장치를 잘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건국 초기의 특성상 이세민이 원전 나갔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소시민적인 성격, 남의 눈을 크게 신경 쓰는 버릇도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쉽게 저지르지 못해요. 아마 폭군, 암군으로 남기 싫었으니 명군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했을 겁니다. 이것은 현명한 사람의 상식입니다.